이번 주는 교재의 변이와 분포 측정하기 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Measuring Variability and Spread 이렇게 되어 있는 챕터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교재가 아니라 위키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변이와 분포 측정하기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도 언급했는데 선생님이 몬티얼 프로블럼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디스커션 섹션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을 열어놨으니까 수요일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자신의 의견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3장은 버라이블리티와 스프레드 요거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로 측정한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을 적에 우리가 중심치를 구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치만 가지고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완전히 알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같이 쓰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버라이어빌리티 혹은 스프레드, 그것을 같이 이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기에 바스켓볼 농구 선수가 3명이 있어요. 그죠? 3명이 있는데 이 사람의 10경기와 11경기, C는 왜 11경기인지 모르겠는데 11경기를 뛴 점수, 득점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에 보시면 A 선수는요 7점을 한 적이 한 번 있고 8점 한 번, 9점 2번 이런 식으로 해요. 그죠? 그리고 B 선수는 7점 한 번, 9점 2번, 10점 4번, 11점 2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 C 선수는 3점 2번, 6점 1번 해서 30점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것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R을 필수는 아니지만 인스톨 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스톨을 했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min A, min B, min C 이렇게 해서 구하면 모두 다 1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선생님이 min을 이렇게 3번 안 구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구했죠? apply 해서 데이터, 여기서 선생님이 데이터를 이걸 안 했으니까 이렇게 못 구하겠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3개의 벡터를 리스트로, 데이터라는 리스트로 저장을 해 놓고 그거에 대한 sapply 해서 min 값을 구해다오 하면 이렇게 세 그룹, 아까 여기 세 벡터에 대한 min 값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위키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미디언 값을 또 구해보면요, 미디언도 1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이따 다룰 레인지 값, 레인지는 범위겠죠. 그죠? 우리나라 얘기하면 그 범위 값을 구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것은 7에서 13, 두 번째 것은 7에서 13, 세 번째 것은 3에서 30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이 선수들의 스코어 범위를 보면요, 분포를 보면 7에서 13, 7에서 13, 3에서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rang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과 미디언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세 선수 모두 평균과 중앙값이 1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숫자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느 특정한 경기 중에 세 선수 중 어느 선수를 투입할까 이랬을 적에 아무 선수나 투입해도 똑같은 미디언과 평균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레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선생님이 아까 3명의 베스킷 선수를 이렇게 보시면 레인지해서 7에서 13, 7에서 13, 3에서 3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재는 말이에요, 레인지를 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이죠. 여러분들 여기 7, 13은 여기에 보면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3에서 7을 뺀 6, 그리고 27이 레인지다 라고 교재에서 계산값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요것도 맞고요. 7에서 13 이렇게 써도 맞고, 그 레인지 값을 적어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레인지를 보고 A와 B 선수는 7에서 13 그 사이에서 점수를 내는구나, 보통 평균. 그리고 C 선수는 3에서 30 좀 극단치 값을 내는 경향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감독이라면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중인데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고 싶다 그러면은 1번이나 2번 선수, 특히 2번 선수를 채용해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레인지가 A 선수 첫 번째 선수와 B 선수 두 번째 선수가 모두 6이니까요. 그죠? 7에서 13이니까 둘 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교재에 있는 예를 보는 것처럼요. 요 예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선수와 이 밑에 선수 간의 레인지 간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선수는 특히 말이에요, 가운데에 거의 모든 점수가 몰려 있고 극단치로, 그러니까 작은 치, 그 미니멈과 맥시멈으로 하나씩 이렇게 있을 뿐이고, A 선수는 이렇게 그게 이렇게 점도를 이뤄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식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고 모두 다 두 사람 다 레인지가 4임을 알 수 있지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교재에 레인지라는 거는, 그죠? 데이터의 넓이, 극단치와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를 알려줄 뿐이지, 그것이 각각의 개인 점수가 어떻게 디스퍼스드 하면, 그죠? 이렇게 퍼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개인 점수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이번 장 마지막에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은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점수, 세 개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로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평균에 대한 언급을 할 적에 아웃라이어, 극단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평균에 영향을 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레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A그룹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가 몇이죠? 5에서 1입니다. 그래서 4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흡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점수가 10이기 때문에 레인지가 9가 되죠. 그죠? 이렇게 레인지가 차별이 크게 나는 이유는 마지막 점수가 아웃라이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쿼타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쿼타일은 쿼터에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쿼터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돈 중에 1쿼터 이러면 동전 하나가 4분의 1달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센트인가요? 그래서 4개가 모이면 1달러가 되겠죠. 미국 사람들은 계산할 적에 쿼터를 많이 계산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십진법에 많이 의존을 해서 쿼터 달러, 뭐 이런 쿼터 1,000원, 뭐 이런 거 250원짜리 동전 이런 건 없지만 미국엔 있죠, 그죠? 그래 아무튼 쿼터는 4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4분의 1 순위에 해당되는 점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적에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 놓고 나서 4분의 1 지점, 제일 낮은 지점, 4분의 2 지점, 다시 얘기하면은 2분의 1 지점, 이거는 여러분들 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미디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4분의 2 지점, 4분의 3 지점, 마지막 최고점 지점 이렇게 해서 5지점을 이렇게 알려주면은 4개 부분의 점수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 그죠? 요거를 제1사분위, 제3사분위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쿼터, 3쿼터 지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쿼터 지점은 2분의 1이니까 미디언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터쿼타일 레인지 이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와 여기 양쪽에는 극단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요거를 아예 미디언 값을 구하는 데서 제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터쿼타일이란 제3분위와 제1분위, 그죠? 제1사분위, 제3사분위 요 사이 점수를 레인지로 구하는 것을 인터쿼타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터쿼타일 레인지는 어퍼 쿼타일은 제3, 4분위 이야기하고 제1, 4분위는 로어 쿼타일 해서 그 범위를 구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위키 페이지에 쿼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값, 미니멈 밸류, 맥시멈 밸류, 1, 2, 3 쿼타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게 교재에 있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요 쿼타일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R 문서를 찾아서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룰 일은 아니지만 약 9개의 쿼타일을 구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R이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R에서는 쿼타일을 어떻게 구한다 라고 설명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뚜렷하게 확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이 시간에 소개를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교재를 보시면 쿼타일 구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 4분범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게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3, 4분위하고 제1, 4분위하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워 1, 4분위와 3, 4분위 쿼타일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하면은 여기 헤드 퍼스트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점수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하면은 개수가 말이에요. 이 K라는 집합의 개수가 엘레멘트가 요소가 8개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속하는 점수가 없습니다. 1, 2, 3, 4라는 그룹과 4, 5, 6, 7, 8이라는 그룹으로 나눠지지 어느 한 요소가 가운데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 해당되는 양쪽의 점수인 4와 5를 취해서 2로 나눠주는 4.5를 50%의 쿼타일이라고 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디언이 4.5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로워 쿼타일과
어퍼 쿼타일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8개 요소 중에서, 그죠? 엘레멘트 중에 8개를 쿼타일로 하는 4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2가 나오겠죠. 그죠? 그 정수로 딱 떨어지는 2가 나오면은 그 2점과 2점이 아닙니다. 2와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위가 높은 3의 중간값, 그죠? 그 사이값, 그것을 로워 쿼타일로 취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뭐냐 하면은 로워 쿼타일은 8개니까 8 나누기 4 해서 2죠. 그죠? 2는 정수죠. 그죠? 정수는 그 다음 개수, 그 다음 숫자가 아니라 엘레멘트인 세 번째 엘레멘트를 포함해서 두 번째인 2와 세 번째인 3의 중간값을 취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에 해당되는 점수가 바로 쿼타일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5 위치에 해당되는 점수는 2와 3의 중간값인 2.5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가 아니라 가령 2.5, 2.3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속한 점수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올림을 해서요. 2.3이면 3으로 해서 세 번째 위치에 해당되는 점수를 로워 쿼타일로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퍼 쿼타일은 어떻게 취하느냐 하면은 8개의 원소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에 3을 곱합니다. 그러면 24개겠죠. 그죠? 24개를 4로 나누면, 그죠? 이렇게 4로 나누면 그러면은 24 나누기 4니까 6이죠. 그죠? 그러면 정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있는 점수와 그 위의 점수, 7번째 위의 점수, 그 사이 값을 취합니다. 그러면 6번째와 7번째 점수가 6과 7이니까 그 사이 점수는 6.5겠죠. 그죠? 그러면 6.5가 어퍼 쿼타일 3, 4분위에 해당되는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수가 아니면 그 점수에 올림을 한 위치의 값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의 방법으로 여기 있는 8개의 데이터는 2.5와 6.5가 각각의 로어, 어퍼 쿼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 세트가 6, 7, 15, 36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습니다. 그죠? 11개면 5개와 5개로 나눠지고 가운데 40이 남죠. 그죠? 그래서 미디언 값은 아마도 4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로워 쿼타일은 몇 점이 되느냐 하면은 11을 4로 나누지. 11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11을 4로 나누면 2.75입니다. 이거를 올림을 하면 3이니까 세 번째 숫자인 15가 로워 쿼타일 값이겠고, 그리고 어퍼 쿼타일 같은 경우에는 11에 3을 곱한 33을 4로 나누면 8.25니까 요것의 올림 값은요 9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값인 43이 말이에요. 요것이 어퍼 쿼타일 점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 메소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요거는 완전히 익히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쿼타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농구 점수가 3, 6, 7, 10, 11, 13, 30 해서 이런 분포를 이룰 적에 이때 레인지가 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레인지는 작은 점수에 큰 점수 그 사이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몇이죠?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27이 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로워 어퍼 쿼타일은 몇 점이냐 하면은 이거는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종이를 취해서요, 그죠? 화이트보드를 하나 열을게요. 화이트보드를 열어서 집합의 엘레멘트들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소팅을 해서, 그죠?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은 K라는 원소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K라는 원소는 이렇게 해서 3이 하나, 2개 있고 6이 하나 있고 7이 2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10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1이 하나 있고 13이 하나 있고 30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인지 값은 27이었고, 그 다음에 로워 쿼타일은 모두 이게 몇 개죠? 이게 몇 개인지 세려면 요거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 6, 6에다 8, 9, 10, 11. 그래서 n은 11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1을 4로 나누면 쿼터하고 쿼터가 남죠, 그죠? 그래서 2, 4, 2점 11을 4로 나누면 몇이죠? 2.25에 0.25인가? 그럼 2.75인가요? 선생님이 아까 우리 계산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75죠, 그죠? 2.75. 요게 우리가 구한 점수인데 소수점으로 구한 것은 올림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3으로 올림하면 이게 세 번째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3이 답이 아니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인, 그죠? 6이 로워 쿼타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11개 엘레멘트니까 3을 곱한 33을 4로 나눈, 이렇게 하면은 33을 4로 나눴죠, 그죠? 그러면은 4, 7이 28인가요? 4, 8, 32, 8, 32 하면은 1 남고, 그러면은 2, 5죠, 그죠? 그럼 8.25니까 요거는 올림을 하면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9번째 숫자입니다. 그러면 4번째, 5, 6, 7, 8, 9번째 숫자니까 바로 11이 어퍼 쿼타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 쿼타일 레인지는 뭐죠? 인터 쿼타일 레인지는 바로 3, 4분위와 1, 4분위 사이의 점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1에서 6을 뺀 요게 인터 쿼타일 레인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교재를 보시면, 그죠? 11에서 6을 뺀 5가 인터 쿼타일 레인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 또 퍼센타일 구하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퍼센트 그러면 100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분이, 그 다음에 100분이, 4분이, 100분이 이렇게 나누는데 100분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요 식으로 구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엘레멘트 숫자가 100개다 몇 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원소의 숫자를 n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내가 k번째 100분위 숫자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 식을 위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총 125개의 넘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일씩 증가시켜서 125개의 엘레멘트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10번째 퍼센타일 점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10, K가 10번째니까 10이죠, 그죠? 10 곱하기 모두 125개의 n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125 나누기 100 이렇게 하면은 12.5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위에서도 했던 것처럼 소수점은 그냥 올림을 하고 그 숫자를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3번째 숫자가 10번째 퍼센타일이 되겠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수는 몇 점이죠? 13점입니다. 13.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10개의 엘레멘트로 구해져 있는 K 집합이 이렇게 있을 적에 거기에 20번째 퍼센타일을 구하면 20 곱하기 100분의 10 해서 2이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의 점수인 2.5가 20번째 퍼센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개로 된 집합을 퍼센타일로 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땐 이렇게 안 쓰고 엘레멘트, 그러니까 요소가, 집합의 요소가 아주 많을 적에는 100분위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